놀랄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달 소띠 여러분에게 드디어 돈복이 터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어도 결과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나요? 요즘 금전적으로 고민이 많으셨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소띠분들은 타고난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평생을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월 새로운 기운으로 금전운이 폭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립니다. 이번 달은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달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할 숫자와 색깔과 방향과 요일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이번 달 소띠 재물운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최소 2번은 돌려보시고 중요한 내용은 꼭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는 888Hz 주파수가 은은하게 깔려 있습니다. 영상을 틀어두기만 해도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운을 상승시키는 복채와 같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복채를 내듯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운이 더욱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1월 소띠에게 재물운을 터뜨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2026년 병오년 1월은 소띠 여러분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달입니다.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소띠는 자신의 타고난 덕목인 성실함과 인내심이 빛을 발하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말띠의 활발하고 진취적인 기운이 흐르는 병오년의 소띠는 오히려 안정감과 든든함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월 5일에는 소환절기가 들어오고 1월 20일에는 대한절기가 찾아옵니다. 소환은 작은 추위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추위 속에서도 소띠분들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1949년 기축생 소띠분들은 70대 후반의 연세로 인생의 지혜가 가득한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번 달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때입니다.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1961년 신축생 소띠분들은 60대 중반으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에 몰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달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1973년 개축생 소띠분들은 50대 중반으로 아직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중요한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고 계실 텐데 이번 달은 그 노력이 인정받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1월은 한겨울의 추위가 계속되지만 소띠의 오행인 토의 기운이 안정적으로 작용하는 달입니다. 땅의 기운을 가진 소띠는 겨울철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병오년의 불기운이 토를 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소띠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밖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성과보다는 안으로 단단하게 기반을 다지는 시기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다음 달 2월 17일에는 설날 명절이 다가옵니다. 1월은 그 명절을 준비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띠는 원래 가정을 중시하고 가족에게 헌신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번 달은 그러한 덕목이 더욱 빛을 발하여 가족 간의 화목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월은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달입니다. 소띠의 타고난 우직함과 성실함이 바로 이번 달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1월 소띠의 금전운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대박이나 횡재수보다는 성실하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소띠에게는 이러한 착실한 재물운이 훨씬 더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병오년 1월은 화생토의 기운으로 소띠의 재물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시기입니다. 불이 흙을 따뜻하게 데워주듯이 이번 달은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안정되고 든든해지는 때입니다. 1949년 기축생 소띠분들은 70대 후반의 연세로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번 달은 자산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할 때입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서두르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금이나 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실 때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세요.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노후 생활비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 고수익을 내세우는 투자 권유에는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1961년 신축생 소띠분들은 60대 중반으로 이미 은퇴하셨거나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달은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좋은 시기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또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1월보다는 날씨가 풀리는 봄철까지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겨울에 급하게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사업이나 창업을 돕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명확한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현육이라고 해서 구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973년 개축생 소띠분들은 50대 중반으로 아직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 달은 직장에서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금전적 보상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이 조금씩 오르는 흐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설 명절이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1월 말에는 재고 관리와 자금 유동성 확보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1월 중순 이후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전체적으로 1월 소띠의 재물운은 화려하지 않지만 실속 있는 흐름입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재 가진 것을 지키면서 조금씩 불려나가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1월 소띠의 건강운은 한겨울 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환과 대한절기가 모두 1월에 들어있어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보온과 체온 유지가 중요합니다. 소띠는 원래 건강한 체질이지만 추위에 약한 편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령대별로 주의해야 할 건강 사항이 다르니 자신의 나이에 맞는 조언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1949년 기축생 소띠분들은 70대 후반의 연세이므로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달은 특히 낙상 사고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겨울철 빙판길이나 눈길을 걸으실 때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으시고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집 안 화장실이나 현관에도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기 바랍니다. 70대 이후에는 한 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회복도 더디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심혈관 질환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갑자기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나 이불 위에서 몸을 천천히 움직여 적응시킨 후에 일어나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약을 거르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꼭 챙겨 드세요.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시고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를 틀어두시면 좋습니다. 1961년 신축생 소띠분들은 60대 중반으로 관절 건강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할 시기입니다. 무릎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추운 날씨에는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고 허리에도 복대를 두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를 꾸준히 하시면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세요. 근력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도 높아지고 일상생활도 불편해지므로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벽 짚고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실외 운동보다 실내 운동이 안전합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강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화 기능도 점차 약해지는 시기이므로 식사는 소량씩 자주 드시고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1973년 개축생 소띠분들은 50대 중반으로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시거나 대사증후군을 주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여성분들은 갱년기로 인한 홍조나 불면증, 두통 등으로 고생하실 수 있는데 증상이 심하면 참지 마시고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호르몬 치료나 한약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남성 갱년기를 겪을 수 있으니 피로감이 계속되거나 의욕이 떨어진다면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50대부터 급격히 증가합니다. 1월에는 설 명절 준비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실 수 있는데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체력 관리를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지만 겨울철에는 새벽이나 늦은 저녁 운동은 피하시고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시느라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세요. 모든 연령대의 소띠분들께 공통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양식을 잘 챙겨 드시라는 것입니다. 한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 좋습니다. 삼계탕이나 영계백숙 같은 달고기, 요리 소고기, 사골국, 대구탕이나
동태탕 같은 생선 요리가 모두 좋습니다. 뿌리 채소인 도라지, 더덕, 우엉, 연근 등도 기운을 북돋아주니 자주 드세요. 따뜻한 차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 대추차, 유자차 등을 수시로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면역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1월 소띠의 가족운은 전체적으로 화목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다음 달 2월 17일 설날을 앞두고 1월부터 명절 준비로 가족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소띠는 원래 가족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하는 띠이므로 이번 달은 그 덕목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다만 명절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1949년 기축생 소띠분들은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이제는 가족의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계십니다. 이번 달은 자녀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해주기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조언과 간섭은 다릅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시고 강요하지 마세요. 손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실 때는 옛날 이야기나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시면 좋습니다. 어린 손자녀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가 큰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70대 후반이 되면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세요. 작은 다툼이 생기더라도 오래 끌지 말고 그날 풀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1961년 신축생 소띠분들은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독립하는 시기입니다. 자녀의 독립은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빈둥지 증후군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떠난 빈자리를 부부관계 회복과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으세요.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 제2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이나 손자녀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경제적 지원을 할 때 무리하지 마세요. 도와주되 본인의 노후 자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사위나 며느리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1973년 개축생 소띠분들은 자녀들이 아직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자녀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1월에 자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강요하기보다는 자녀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혼수나 예단 준비로 바쁘실 텐데 과도한 지출은 피하시고 실속 있게 준비하세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가사 분담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50대 중반이 되면 부부가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통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도 스마트폰만 보지 마시고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대인관계에서 소띠는 원래 신뢰를 중시하고 진실된 관계를 추구합니다. 1월에는 오랜 친구나 지인과 연락하여 안부를 나누기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있어 친척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많을 텐데 먼저 연락하여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때로는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띠는 우직하고 고집이 센 편인데 이것이 때로는 완고함으로 비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첫인상이
중요한 이 밝은 표정과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1월 소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요소들을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운이 더욱 상승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띠의 오행은 토임으로 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병오년의 불기운이 토를 생하므로 화와 관련된 요소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행운의 숫자는 258입니다. 이는 토의 기운을 가진 숫자로 안정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5는 중앙을 뜻하고 균형을 상징합니다. 8은 발전과 확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숫자들을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은행 비밀번호에 258을 넣거나 중요한 약속 시간을 이 숫자가 들어간 시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복권을 구매하실 때도 이 숫자들이 포함된 번호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에 이 숫자가 많이 들어간 분들은 특히 좋은 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깔은 황토색, 갈색, 노란색입니다. 이 색들은 모두 흙의 색으로 소띠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옷을 입으실 때 이 색상들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겉옷이 화려한 색이어도 속옷이나 양말을 이 색으로 입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집안 인테리어도 이 색조로 꾸미시면 안정감이 느껴지고 운도 상승합니다. 커튼이나 쿠션, 담요 같은 소품을 황토색이나 갈색으로 바꿔보세요. 휴대폰 케이스나 지갑도 이 색으로 선택하시면 재물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어둡거나 탁한 갈색보다는 따뜻하고 밝은 톤의 황토색이나 베이지색이 더 좋습니다. 행운의 방향은 북북동입니다. 이것은 소띠의 방위인 축방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실 때 북북동 방향을 향하시거나 북북동 쪽에 위치한 장소에서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미팅이나 중요한 상담을 할 때 북북동 쪽 좌석에 앉으세요. 집에서 공부하거나 중요한 서류 작업을 할 때도 책상을 북북동 방향으로 향하게 배치하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여행을 가실 때도 북북동 방향에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향을 정할 때는 나침반 앱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행운의 요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성의 날인 토요일은 소띠와 가장 잘 맞는 요일입니다. 중요한 일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업무나 계약 체결, 병원 예약 등을 토요일에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토요일이 주말이라 업무를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토요일 오전에 하는 개인적인 일들은 모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도 토요일에 잡으시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행운의 음식은 뿌리채소와 곡물 그리고 찹쌀떡입니다. 뿌리채소는 땅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토의 기운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 무, 당근, 우엉, 연근, 도라지, 더덕 같은 뿌리채소를 자주 드세요. 이런 채소들은 건강에도 좋고 운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곡물도 땅에서 나는 것이므로 소띠에게 좋습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고 수수, 조, 기장 같은 전통 곡물도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찹쌀떡은 끈기와 화합을 상징하므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드시면 일이 잘 풀립니다. 1월에는 추운 날씨이므로 따뜻한 곡물죽이나 고구마 죽을 아침 식사로 드시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1월의 소띠에게 특별히 좋은 날과 조심해야 할 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날짜들을 잘 활용하시면 한 달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길일에는 중요한 일을 진행하시고 주의할 날에는 조심스럽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1월 27일 화요일과 1월 28일 수요일도 손 없는 날이니 설 명절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에 좋은 날입니다. 1월 말인 29일부터 31일 사이는 설 명절 준비로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명절 준비를 하시되 무리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준비하세요.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을 보러 시장이나 마트에 가실 때는 미리 목록을 작성하여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세요. 충동 구매를 하면 예산을 초과할 수 있고 음식도 남아서 버리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1월은 준비와 정리의 달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좋은 날을 활용하여 중요한 일을 처리하시고 조심해야 할 시기에는 신중하게 행동하시면 한 달을 무탈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6년 1월 소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운부터 금전운, 건강운, 가족운, 그리고 행운의 요소와 길일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월은 한 해의 시작이자 한겨울의 추운 시기이지만 소띠 여러분에게는 내실을 다지고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소띠의 가장 큰 덕목은 성실함과 인내심입니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띠의 본성입니다. 병오년 1월에는 바로 이런 소띠의 장점이 가장 크게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말띠의 해라고 해서 급하게 달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소띠는 소띠답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월 5일 소환과 1월 20일 대한 두 절기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환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대안에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절기는 자연의 리듬이자 우주의 기운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 절기를 의식하며 생활하시면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연령대에 맞는 건강관리 방법을 실천하시고 추운 날씨에 특히 조심하세요. 보온을 철저히 하시고 보양식을 잘 챙겨 드시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재물운은 화려하지 않지만 안정적입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조금씩 불려나가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알뜰하게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재물을 모으는 지름길입니다. 1월 17일과 같은 길이를 활용하여 재물 관련 중요한 일을 처리하세요. 가족과의 화목을 무엇보다 중시하세요.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 1월부터 가족들과 소통하며 명절 준비를 함께 하세요.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역할을 분담하여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고 화목한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배우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행운의 숫자 258과 행운의 색깔 황토색, 갈색, 노란색을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북북동 방향을 의식하고 토요일을 활용하며 뿌리 채소와 곡물을 자주 드세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운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번 달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을 아직 댓글에 남기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적어주세요. 건강, 재물, 가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주의 기운이 그 소망을 들어줄 것입니다. 댓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의지가 명확해지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운세를 봐드린 복채의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점을 보면 반드시 복채를 내야 점괘가 맞는다고 했습니다. 복채를 내지 않으면 운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은 금전적 복채 대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복채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운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세요. 다음 달 설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월이 소띠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